네, 크립토 포뮬러 세 번째 시간 예고드린 대로 GK 제로 노리지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영지식이죠. 영지식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하는 GK 증명 GK로 하면 됩니다. 제로 노리지 증명과 이더리움의 그 암호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더리움 진영의 GK 롤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크립토 포뮬러 3는요 MBCP3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K 증명 기반으로 해서 롤업 이제 이더리움 쪽에 이제 GK 롤업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정밀 분석을 마켓 정밀 분석을 들어가고요. 각자 프로젝트들 소개 좀 드리고 숨겨진 히든 유니콘 프로젝트들 소개해드리고 또 통합 관점 저희 이제 미스터밸리스만 소개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 GK 롤업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 큰 시장에 대한 통합 관점 및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MBCP3와 연동되는 크립토 포뮬러 3 3편 블록체인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왜냐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반 기술들을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는 크립토 포뮬러 3편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MBCP2 우리 CP2 회원님들에게 소개도 드렸고 또 크립토 포뮬러 2에서 여러분 탭루트 이거 안 보신 분들은 탭루트 먼저 보고 오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크립토 포뮬러 2편을 꼭 1편은 좀 뭐 아니더라도 2편은 좀 보고 오셔야 GK 증명, GK 프루프라죠. 제로 놀러지 프루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트코인 진영의 개념하고 이더리움 진영의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놀리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MIT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미 연구가 2000 몇 년이죠? 아니요, 1900 몇 년이야? 85년입니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1985년도에 벌써 제로 놀리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이더리움에서 이제 GK 롤업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롤업들의 L2들이 많은 현재 상황이고요. AI라든지 복잡한 연산이라든지 복잡한 기능을 이제 블록체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요구사항과 맞물려가지고 팡팡 뜨고 있는 GK 롤업 마켓에 대해서는 총합적인 관점을 우리 멤버십을 통해서 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85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 놀리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영지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로 놀리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제로 노울리지잖아요. 노울리지 뭐죠, 여러분?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로 노울리지가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식이 아는 게 없는데 증명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논문이 오래전에 나온 것들 기반으로 토론토 대학이죠. 토론토 대학에서 토론토 대학교 학생하고 MIT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이론을 짠 겁니다. 그때 이론이 이제서야 우리 블록체인판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암호화 방식 이제 제가 보여드릴 암호화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암호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쓰는 SSL이라고 해서 여러분 HTTPS라고 하죠. HTTPS. 여러분들 HTTP 말고 HTTPS
이거 슬러시 해가지고 URL 나가잖아. 그게 SSL이라고 하는 겁니다. Secure 그 Transportation System 그 뭐 그런 암호화 방식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실제로 비트코인조차도 이런 걸 쓰고요. 이게 그 전통적인 암호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전달할 내용이야. 이거를 결국 전달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전달을 할 때 이 퍼블릭 키가 있습니다. 퍼블릭 키는 뭐냐면 우리가 공개 비공개 기상을 우리 포뮬러 2에서 많이 언급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현대 모든 암호화 방식, 기본적인 암호화 방식은 이렇게 공개키, 비공개키 쌍 방식으로 합니다. 보통 SHA-256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SH256으로 이렇게 해싱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공개 해싱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크립토 포뮬러 2에서 템루트 말씀드릴 때 해싱이 뭐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해싱입니다. 여기서 이 밸류 A에서 1이라는 숫자까지 변환이 될 때 1이라는 A로부터 1이라는 값으로는 갈 수는 있지만 1이라는 값을 보고 A를 추측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해싱이고 그 중에 하나가 SH25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개된 해싱 방법으로 이 퍼블릭키가 아니고 공개 키로 해서 이 인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인크립션은 뭐냐면 여러분 해싱이라고 말해도 돼요. 인크립션이 해싱이고 해싱이 인크립션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인크립션은 인크립션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을 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싱을 해가지고 인크립션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암호화를 합시다 그냥. 퍼블릭 키를 통해서만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키가 다르면 퍼블릭 키가 A잖아. 다른 퍼블릭 키가 B가 있으면요. 이게 A4 뭐 H 이렇게 막 암호화가 되잖아요. 요 암호화가 같은 값 A를 하더라도 퍼블릭 키 1번을 통과하는 건가 퍼블릭 키 2번을 통과하는 건가 3번이 통과하는 게 다 내용이 틀리겠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내용의 A라도 여기가 1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랑 얘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랑 얘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랑 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는 필요합니다. 공개키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개된 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를 했잖아. 그 암호화된 거를 다시 A로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복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풀 때는 이제 내 키가 필요한 거야. 나만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가.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키입니다. 요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일종의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열쇠하고 이게 사실은 열쇠로 이게 좀 사람들이 우리 암호화 방식 생각하면 좀 복잡하게 설명해. 그러지 말고 단순히 설명합시다. 그 여러분들 열쇠 그 옛날 열쇠 있잖아. 그 열쇠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열쇠는 프라이빗 키고요. 그 열쇠 구멍이 이 열쇠하고 똑같이 정확한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열쇠 구멍 이렇게 있는 열쇠 구멍이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 그 열쇠 구멍을 착각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요거를 공개 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물쇠 안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이 키에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안에 들여다볼 수도 있고 막 현미경 넣어가지고 이거 실제로는 뭐 탈취할 때 이렇게 막 얘를 3D 프린터로 복사 떠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탈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현실 세계는 그렇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 디지털 암호화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공개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약간의 취약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늘상 이 표준 암호화 방식으로 얘를 이렇게 써도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예, 문제는 없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 검증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효율화시킨 게 이제 어차피 공개키 비공개키 방식이긴 한데 이 암호화를 시키는 이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이 방식이 좀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 효율화시켜가지고 여기서 디크립션 할 때 효율화를 꾀한 것이 바로 템루트 업그레이드 신호 설명에 기반한 템루트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굴레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제 인크립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왜 GK가 틀리냐? 이게 제일 제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잡았습니다. 의외로 이 GK 프루프라고 하는 것을 뭐 블로그나 이런 인터넷에서 진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다들 헷갈리게 설명해.
질문이 많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GK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로 노울리지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이 고정식 암호화 방식은 퍼블릭 키로 키 방식이죠. 키가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퍼블릭 키가 드러나서 이 실제 프라이빗 키를 실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 프라이빗 키는 진짜 내 거잖아. 나와 매핑된 프라이빗 키로 실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방식인 반면에 GK는 간접입니다. 간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요새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 막 진짜 최첨단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있잖아. 테슬라 뭐 최신카로 생각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스마트 키 알죠?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 갖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내가 손을 잡고 테슬라는 손잡이가 없던가. 아무튼 제가 테슬라 안 타봐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가까이 갔든지 아니면 어떤 간접적인 신원 증명에 의해서 내가 굳이 키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돌리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탁 열리죠. 왜냐면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키가 결국은 진짜 키라는 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키를 꽂아가지고 증명하지 않아도 간접 증명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GK 증명의 일종의 요체입니다. 아이디어의 요체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야, 너가 진짜 이 키가 있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 키가 있어?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키를 알고 있다는 거 사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 여자애가 둘이 서 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앨리스가 여기서 이렇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B의 경로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체인링크 포스트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 포스트 이걸 적고 있는 걔도 GK 증명이 뭔지 모르더라고. 제대로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를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 그림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앨리스가 이제 A로 갔는지 B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얘의 요청은 B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를 열고 찰칵 열고 나가야 B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앨리스가 어쨌든 간에 B의 경로로 이렇게 나오면 앨리스가 키를 갖고 있는 거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림이 잘못됐어. 그럼 전제가 뭐냐면 그러면 앨리스야 너 B로 빠져나오지만 너는 이 모든 루트를 한 번씩은 다 밟아야 돼, 발로. 이 모든 루트를 모두 돌면서 나올 때는 B로만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요건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블로그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대로 아는 애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GK 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블로그를 이제 쓴 그 저작자도 약간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조건 하나 달아야 되는 겁니다. 앨리스는 전체를 다 밟아야 돼. 전체 루트를 이용해야 된다. 봐봐. 예를 들면 앨리스가 B로 갔다가 B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야, 나 문 열었어, 얘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결국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완벽히 증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루트를 밟으면서도 나올 때도 B로 나와야 되는 조건을 걸면은 앨리스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동굴에 일로 들어간 거야. 일로 들어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얘 입장에서 무조건 B로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A면에 이제 암호화에게 열릴 수 있는 문이었기 여기 뒤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앨리스가 이제 비밀번호 누르겠지? 띠띠띠띠 이렇게 누르겠죠? 그거를 밥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볼 필요가 없고 앨리스가 이 문을 찰칵 열고 이 B로 이렇게 나오면요. 앨리스는 암호를 알고 있구나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대신에 장점은 뭐죠?
예를 들면 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뒤에. 그럼 앨리스가 띠띠띠띠 누르면 비밀번호 노출될 수도 있잖아, 옆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B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앨리스는 암호를 갖고 있다고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GK 프로프입니다. 또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보면은 제가 이제 멤버십 결제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보안 문서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약간의 GK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없이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로그아웃 해가지고 자기 개인 계정 들어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죠?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번이랑 이런 게 우리 서버에 다 저장이 돼.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DID로 할 거지 지금 멤버십을 꾸미고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가입하면은 네이버가 여러분들 비번을 어떻게 보면 암호화로 돼서 저장을 하지만 어쨌든 공개 키를 걔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걔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 패스워드 들어가잖아요. 물론 암호화가 돼 있지만은. 그래서 유사시에 뭐 마음대로 하잖아, 어카운트를. 근데 이제 저희 여러분들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고 나시면은 그 무슨 저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비번 같은 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그인 없이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약간 GK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좀 패스워드를 공개하는 GK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결제를 하고 나서 약간 웹사이트에 동글뱅이 하나 돌고 살짝 한 1초에서 0.5초 돌 거예요. 그러다가 탁 나오죠, 결과가. 이때 뭐 하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마스터 키를 이제 이 인터넷 컴퓨터 블록체인에서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통해서 해싱을 한 결과로 비밀번호를 그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멤버십 실제 문서 공유 드릴 때, 멤버십 정보 공유 드릴 때, 영상 공유 드릴 때도 사실 그 암호화 방식이 GK 스타일이에요. GK 완벽한 방식은 아니고, 왜냐하면 웹 2.0이기 때문에 아무튼 GK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패스워드를 노출하는 게 GK 스타일, GK 제로 놀리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설명 하나 더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비번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정보를 알고 같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다고 이제 증명이 돼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멤버십 새로 가입한 사람인데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패스워드 키가 필요한 거야, XYZ라는. 근데 얘를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비밀번호로만 식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우리 군대에서 암구였지, 암구. 무슨 암구 하잖아요. 암구라고 이 군대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미리 약속을 해놓고 얘가 이제 뭐라고 하면 얘는 이제 아군인 거야. 모르면 적군인 거고요. 그래서 모르면 바로 쏴서 막 이런 훈련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암고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GK 스타일은 뭐냐면 이거를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간접적으로 이 뒤에다 넣어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표현이 좀 제대로 우리 GK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애들이 없더라고. 외국 애들도 이거를 설명하는 애들도 지가 이해를 못해.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물쇠가 있어. 아무튼 이 그림에 진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게 컨셉이 뭐냐면 이 이거만 알면 되잖아. 근데 암호를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저장을 한 거야. 패스워드를 한 번 더 금고 같은 데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금고도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죠? 금고도 비밀번호 있으잖아요. 근데 진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로 전개져 있는 금고 안에 또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 금고를 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금고가 이제 패스워드가 하나면 또 알아야 되잖아. 또 싱크 시켜야 되잖아. 얘가 아는 정보 내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제로 놀리지 설명하는데 제대로 적합한 방법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어디 이상한 닷컴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 금고에서 한 번 더 빼서 쓰는 겁니다. 금고를 이제 내가 알아서 열고 진짜 패스워드를 이제 안 다음에는 이제 같은 패스워드를 알게 되는 거니까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충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 금고가 두 개 있어야 돼, 문이.
문이 금고가 이렇게 있잖아. 잠깐 지우고. 아, 이거 되게 느리게 조리네. 자,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금고야. 아, 그죠? 예, 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금고야, 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금고가 이제 여기가 이제 키가 있잖아요. 돌리는 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번호표가. 근데 이게 문이 두 개여야 돼. 이쪽 문하고 이쪽 문. 그러니까 이 분홍색 얘가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이제 여는 문은 여기 문이야. 그리고 A가 여는 문은 여기 뭐냐. 그래서 A는 이 문은 패스워드, 이거를 금고를 열 수 있는 패스워드, 그러니까 소문자 A라고 합시다. A를 알고 있어. 얘는 소문자 B라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 그래서 각자 패스워드 간섭 없이 B는, 이 자기 패스워드 B를 통해서 얘 문을 열어서 이 XYZ라는 얘를 딱 집어넣은 거야. 비밀번호 그 종이 써진 거를. 그럼 A가 이제 그 다음에 야 비밀번호 넣어놨으니까 네가 금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XYZ를 그때 XYZ를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여튼 비공개 키를 네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A가 그래 그럼 난 자기 번호가 있는 거야. 자기 전용 비밀번호가 어디서 발급이 됐겠지. 멤버십 회원이니까. 그럼 자기는 자기 비밀번호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탁 B가 넣어놨잖아. 그럼 여기서 소문자 A를 탁 넣어서 철컹 여는 거야. 그러면 이제 XYZ를 보는 거지. 그럼 이제 XYZ가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우리는 같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인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GK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거 금고의 예를 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금고를 둘 다 같은 비밀번호를 열 수 있는 금고가 왜 있어? 바로 그럼 둘 다 아무나 와가지고 XYZ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것도 제대로 설명도 못해. 예. 약간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GK들 이렇게 정리 드리면 간접적으로 아는 거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죠? 이해가 쉽죠? 그러면 대신에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앨리스가 여길 다 걸어가야되는지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이 문이 철컹 열려서 이제 이렇게 걸어왔으면 뭐 센서로도 달아가지고 앨리스가 여기 다 걸어갔었구나.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앨리스가 B를 통해서 걸어 나갔구나가 센서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등장하는 GK 증명의 최대 단점,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연산량이 좀 크고 좀 이렇게 연산량이 많다는 걸 제외하면은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G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프라이빗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내가 이제 내 열쇠를 진짜 주머니에서 내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철컹 열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굳이 내가 내 키를 노출하지 않아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근처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예. 꼭 손대지 않아도 문 열리는 거죠. 내가 난지 알아가지고 그런 게 GK 증명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래적인 암호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1985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수많은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 많습니다. 스타크도 있고요. 스타크넷의 그 스타크가 바로 이 GK 스타크 방식인데 플롱크도 있고 요게 이제 약간 모던한 GK 이제 요새는 이것만 다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비탈릭이 처음에 차용을 해가지고 GK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롤업이 뭐 하는 건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K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원래 모네로 아시죠, 여러분? 모네로 아시는 분, 그 GKC가 일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KP라고 합시다. GK 증명을 실제 블록체인에 이제 최초로 도입한 게 이제 GKC입니다. GKC였고 모네론 GKC 막 이런 애들이 이제 그때 했는데 지금도 뭐 살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원조격이 이제 GKC라고 하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GK 놀리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롤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롤업이 나온 거야. 이제 GK 방식을 쓴 롤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설명드릴게.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이제 관련 진영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블록체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디 이미지가 제가 설명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K, 그러니까 이 CK 롤업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갈 건데 이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업, 일단 이게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많네. 이 롤업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롤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제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크립토 포뮬러 2편을 보고 오세요. 템루트 쪽에 보고 오시면 이해되실 건데 우리 템루트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명자가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4명의 이제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얘를 이제 한 번에 묶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직장에 점심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직장 4명이서 팀원들 같이 갔다고 합시다. 그럼 점심값 지불할 때 각자 지불하는 거야 이렇게. 특히 독일에서 더 그러는데 그럼 이제 계산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유로, 20유로, 20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4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수증 출력할 때 4장이 출력되겠죠. 찍찍 카드 그 있잖아요. 카드 찍찍이 영수증도 4장이 낭비되고 이 트랜잭션도 4번 커넥션이 돼야 되고 만약에 뭐 계산기에 뭐 배터리 같은 게 있다면 에너지도 많이 쓰고요. 그럼 결국 에너지가 4가스이죠. 한 번, 2번, 3번, 4번. 그게 아니라 이제 식당에 계산할 때 이모 제가 다 계산할게요 해가지고 한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4명이 갔지만 야 그럼 네가 대표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결제해버린다. 이게 바로 롤업입니다. 끝. 예. 템루트 뭐죠? 템루트에서 이제 슈노 서명이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한 암호학적 기반이요. 암호학적 이론의 수학적 이론의 기반이 이제 슈노 서명이고요. 그 슈노 서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켈트리라고 합니다. 머켈트리의 구조체를 써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템루트 그런 멀티시그입니다. 멀티시그. 그래서 딱 비트코인의 멀티시그가 이더리움 용어로 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멀티시그가 비트코인은 멀티시그로 부르는 거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롤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가 틀릴 뿐이지 이제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머켈트리를 씁니다. 비트코인도 머켈트리를 씁니다. 슈노 서명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론이나 여러 이제 이 생김새를 보면요, 비트코인의 멀티시그가 훨씬 엘레간트하죠. 사실 우아하죠. 얘는 이 합쳐진 이 롤업에서는 이렇게 루트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루트. 뿌리 상태로 부르는 이 암호화 이 서명 해싱 자체가 이 자식의 해싱 형식이랑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식의 해싱 형식이랑 최종으로 나온 해싱 형식이랑 완벽히 일치해. 그러면서도 이 완벽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4명 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명이 4개니까 늘어나야 되잖아, 데이터가. 데이터 크기도 똑같고 형식도 또 완벽히 똑같은 걸로 구현해 놓은 게 바로 비트코인 멀티시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슈노 서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워낙 그 이론이 엘레간트하기 때문에 우아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 밑에 하부랑 상위 구조가 똑같은 거야. 얘를 모아가지고 얘네 서명 정보를 모아놔가지고 집산한 이 집약한 얘도 밑에 집약하기 전에 이 얘네들과 하고 형식이나 데이터 형식이나 크기, 사이즈 모든 게 같은 거예요. 모았는데도. 그룹핑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그룹핑을 시켰는데도 그 그룹핑의 최종 그 해시가 완벽히 동일하거든요. 형식이나. 물론 이제 같은 값은 아니겠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풀면 얘가, 이 인증을 통해서 얘가 얘가 이제 내가 이 인증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되게 자세한 건 이제 2편을 보시고요. 그럼 멀티시그 기능을 이게
비슷하게 했던 것이 GK 롤업입니다. 이더리움 롤업이고 그 롤업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 엠마, 라이안, 올리비아, 데이비드가 있는데 얘네를 따로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의 상태, 그러니까 얘네 무슨 뭐 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 이렇게 인증 컨펌을 누르든지 뭐 인증이 들어오잖아. 그거를 그냥 딱 한 상태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벌크처럼 묶어서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묶은 결과를 이제 블록체인에 쓰는 겁니다. 요걸 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것도 그림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이거 뭐 레이어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배치라고 합시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아까 사실 트리 구조로 이걸 표현해요. 사실 요거를 여기다가 표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겹쳐 쌓은 거죠. 스택이잖아. 쌓은 거잖아. 이거 레이어를. 이거를 이렇게 아이콘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미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머켓 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진짜. 뭐 제대로 그림된 게 하나도 없냐? 너네 공부 똑바로 한 거 하고 맞아? 아유, 답답하네. 내가 그려야 되겠어? 예. 참.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맥컬트리 이거 해서 결국 최종 제가 색칠한 이 최종 이 해시값 무슨 형식인지는 각자 이제 플랫폼마다 틀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증을 된 겁니다. 요거에서 이 최종 상태 하나 쑥 던지는 거야. 블록체인에다가. 에론에다가 이게 이더리움이죠. 일종의. 꼭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GK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어떤 에론에서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더리움이 대표적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네 개를 할 때 네 개를 퉁쳐가지고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거야. 이제 에론에 이제 기록은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해야 이제 얘네들이 인증이 되잖아요. 예. 기록을 해야 그 템루트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 상태를 기록을 블록체인에 해야 이제 그때부터 이 블록체인의 이 변경 불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이게 인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바른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룹 서명이 다 가능하겠다. 일종의 비트코인은 지금 멀티시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파이도 할 수 있고요. 막 같이 이제 모아서 막 돈을 모은다든지 뭐 저축해서 뭐 한다든지 디파이도 할 수 있고 뭐 별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되게 그 금융 같은 것도 가능하고 거버넌스도 가능하고 뭐 공동으로 뭐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공동으로 뭔가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서명을 하고 공동으로 이제 검증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텔무트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롤업이에요. 그게 롤업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 그대로 감싸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이렇게 블록 이렇게 가고 이런 건 할 필요는 없는데 되게 헷갈리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 슈노 서명하고 조금 틀린 건 뭐냐면, 이 슈노 서명은요, 용량이나 이런 퍼포먼스, 트랜잭션 크기,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데, 특히 이제 트랜잭션, 그 서명 데이터를 줄이는데 되게, 그 서명 크기가 줄어들면 검증할 때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라든지 사이즈를 중점적으로 한 게 이제 비트코인, 템루트 슈노 서명이고요. 롤업은 사실은, 압축 방식이 압축을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사실은 이 압축하기 전에 이 4명 있죠. 얘네에 대한 서명을 처리하는 데는 연산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그 연산량을 이더리움 같이 비싼 에론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프체인으로. 오프체인에서 자기 할 걸 다 하고 최종값 한 개를 뱉어내는 거예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게 롤업의 슈노 특징입니다. 근데 슈노 서명은요, 비트코인 템루트의 슈노 서명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그 자체의 구조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 원래 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거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나 그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타는 거예요. 프로토콜 변경 없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옛날 비트코인이나 옛날 비트코인이나 템루트를 적용한 비트코인이나 결국은 서명을 하고 사인 그 서명 있죠. 우리 서명하는 거 서명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걸 누구나 해. 어느 트랜잭션이나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호 서명으로 이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은 한 개로 묶어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개를 묶어서 최종 신호 서명의 그 하여튼 좋은 독특한 하여튼 천재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 신호 서명을 거쳐 가지고 나온 최종 이 서명 그 서명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네 명이서 그룹으로 안 하고 그냥 혼자 옛날 방식으로 옛날 비트코인 방식으로 해서 나온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그죠?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거에 검증이 돼서 이제 그 멤플에 등록돼서 블록이 등록되거든요. 아무튼 그 트랜잭션이 이제 트랜잭션 아웃풋이 생기면서 UTX 뭐 블라블라 해서 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쪽이나 이 GK 이 롤업 쪽은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너가 알아서 소프트웨어 처리해서 실제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하여튼 롤업의 이제 GK 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GK 자체가 워낙 연산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여튼 이 감당을 자기가 한 다음에 최종 값을 하나 딱 뱉어가지고 롤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점을 할 수 있습니다. 롤업과 이제 신호 서명의 차이가. 근데 구조체 데이터 구조는 머켈 트리로 똑같은 걸 쓴데 최종 구조 트리는 어쨌든 어렵게 좀 설명드리면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설명 롤업은 조금 레이어 2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 2에서 연산량을 감당을 한 다음에 왜냐면 가스비 맨날 이렇게 액세스 맨날 이더리움에도 액세스 하면은 여기 이제 가스비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싸게 처리를 하고 대신 내가 다 감당하고 최종 딱 롤업이라는 이거를 하나의 이 정보를 딱 하나 떨구는 겁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템루트의 신호 서명이 훨씬 엘레가 참 우아하죠.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를 안 건드리면서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타면서 오래된 옛날 비트코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타면서 그룹 멀티시그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그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구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더리움 쪽은 아무래도 이 블록에 이제 블록 특히나 이더리움 쪽은요 블록에 이제 정보 기록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차원이 틀리게 이제 이건 애초에 이거를 하라고 나온 게 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기능이 완전 좋아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억지로 이제 이 OP 리턴을 써가지고 만든 건데. 어쩌면 꼼수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그냥 사실은 이제 입안이 된 이 명령어이기 때문에 꼼수는 아닌데요. 이게 원래 이 용도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OP 리턴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제 비트코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OP 오퍼레이션 커맨드를 좀 추가한 게 템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간에 템루트도 OP 리턴을 써야만 블록에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비트코인 이렇게 히스토릭하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때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화성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원격 조정 대충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얘가 만약에 가다가 큰 문제 생기면 모두 오도가도 못 하잖아요. 화성 가고 있는데. 그죠? 그런 거 비슷한 형식으로 비트코인도 이미 출시를 해가지고 노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멈추면 안 되잖아. 이미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디자인이 이런 게 결국 롤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이. 애초에 그걸 다 감안하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하여튼 롤업이다. 그게 롤업이다. 근데 롤업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자, 좀 뭐죠? 이거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한다. 자, 롤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롤업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이거로 나오죠? 왜 색깔이 검정색밖에 안 나오냐? 미쳤구나. 참, 왜 갑자기 검정색 나오는 거야? 참. 가끔 좀 답답해. 아니 왜 또 갑자기 검정색이야 얘는? 잠시만요. 아, 참.
뭐야? 왜 또 검정색입니까? 저 방송하는 중간에.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설명할게요. 참나. 왜 이럴까요? 예. 갑자기 안 하다가.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롤업이 있잖아. 롤업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옵티미스틱을 할게요. 오피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가 GK입니다. 그리고 GK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나크가 있고요. 스나크. 이게 맞던가? 스나크인가? 아무튼 이게 스타크가 있습니다. 스타크. 이게 다 어떤 약자예요, 약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스타크넷 그랬죠? 벨리엔 스타크넷 컴퓨터 크게 하나 있는데요. GK 하나 방식입니다. 그냥 방식으로 아시면 돼요. 요거까지 제가 디테일에 가면 여기 개발자니까. 자, 옵티미스틱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롤업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GK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옵티미스틱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옵티미스틱 코인, 오피라고 하는 그 옵티미스틱 코인. 그게 이제 옵티미스틱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GK도 되게 많죠. 아무튼 근데 옵티미스틱이 뭐냐면 일단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해버리는 거야. 먼저. 일단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막 그런 건 뜻이에요. 진짜 실제. 실제 그래가지고 GK는 이 알고리즘을 스크린 브러쉬 이거 네 이렇게 자, GK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같은 우리 그 그 걔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요 암호화를 통과를 해야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요 GK의 이제 방식이 알고리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이렇게 버리피케이션이 완료가 돼야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옵티미스틱은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트랜지션을 승인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며칠이 걸렸다는 그 알고리즘에서 한 뭐 3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잘못된 트랜잭션을 사후에 검증해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을 네가 보낸 거면은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페널티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는 각자의 컨소시엄에 다 틀립니다. 아무튼 이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보내주고 그 다음에 사후 검증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이었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떤 페널티나 어떤 여러 가지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갑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데 얘를 갑자기 드랍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록체인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가역성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역성이라 했습니다. 바뀌지 못하고 뒤로 못 돌아가고 앞으로만 가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내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이었을 경우에 여기다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나 모르겠어요. 각자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다 프로젝트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결론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르겠죠. 어떻게 이걸 구현을 한 거에 따라서 최종 월렛에 안 떠버릴 수 있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차단할 수 있다든지 만약에 1,000원을 입금을 한 게 트랜잭션이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지갑이나 프로젝트의 구현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갑자기 1,000원을 내가 이제 잘못된 트랜잭션을 어떻게 해커가 해가지고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가면 걔하고 연결된 하위 트랜잭션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빵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가라죠. 예. 옵티미스틱이 좀 가랍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그냥 롤업을 GK로 하면 되잖아. 뭐하러 옵티미스트. 근데 그게 왜냐면 옛날에 이제 GK가 워낙 느렸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연산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GK 특징이 뭐냐면
트랜잭션의 유효성은 이제 즉각 검증을 하는 거예요. GK 롤업은, GK 방식. 근데 옵티미스틱은 낙관적, 이게 그 말 그대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확한 트랜잭션 발견하기 위해서 사후 검증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겠네. ARC, 우리 iOS 개발자분들은 ARC라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자바 쪽에서는 그 가비지 콜렉 GC죠. 그러니까 약간 GC야. 개발자들, 혹시 개발자분들 보고 계시면, 그러니까 MRC, ARC 같은 거, iOS, 안드로이드 틀린 점이 뭡니까? 자바하고 요거 방식이 틀린 게 뭐예요? LLVM 계열에 들어 틀린 게 뭡니까? 먼저 메모리를 이제 쓰면 자바 코딩할 때는요, 메모리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돌다가 이렇게 쓸모없는 메모리를 비워줍니다. 네, 그게 이제 자바고, 다른 LLVM 계열 뭐 러스트라든지 뭐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컴파일해서 실행되는 단계에서 이미 컴파일 할 때 그 메모리 관리 로직을 자동으로 넣어줘요. AR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딱 돌 때 메모리 관리가 이미 끝나는 거야. 돌 때 쫙. 근데 자바는 한번 돌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돌고 해서 쓸데없는 메모리 공간이 쌓이면 가비지 콜렉터가 돌면서 메모리 이렇게 비워주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그 GC가 나중에 가비지 콜렉 메모리 그러니까 호텔 청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호텔 룸을 이렇게 어지러뜨리면 나중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청소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청소를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치우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대신에 자기가 깔끔하게 치우면 그 즉시 치워지는 거죠. 깔끔하죠. 근데 얘는 일단 어지러 놓고 나중에 치우는 겁니다. 그거 딱 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GK 롤업은 한마디로 검증이 딱 돼야 가는 거고, 옵티미스틱은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유효하다고 가정을 이미 한 다음에 사후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검증을 사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동기죠. 그러니까 GK는 약간 동기적인 거야. 딱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약간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노드에서 갖는 레이어 2 이 노드에서 갖는 부담도 좀 많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좀 효율화를 안 시켜놓으면은. 근데 이제 옵티미스틱 그 롤업은 일단 통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효율이, 통과 트랜잭션이 매우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TX 스피드라죠. 그 트랜잭션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고 자랑하는 그 이더리움 L2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걔네가 사실 다 옵티미즘을 쓴 거예요. 옵티미즘 방식, 옵티미즘 롤업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GK를 써야 하는 게 이상적이잖아.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유저들이 뭐 이런 거 뭐 상관합니까? 그냥 이체 빨리 되고 빨리빨리 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OP를 쓴 겁니다. OP라고 할게요. 옵티미스틱 롤업을 OP라고 할게요. 그냥 OP로. 그러니까 이제 그 챌린지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도 걸릴 수도 있고 7일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갈아요. 그러니까 프라우드 프로프라고 사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기 트랜잭션을. 그래서 이 최종성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챌린지 기간 이제 1일에서 7일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후 검증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얘는 이제 그냥 무조건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과 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알트를 알트라는 줄 아시겠죠? 기술적 수준이 틀립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신호 서명 자체가 이미 효율적이야. 그러면서도 이 롤업과 같은 완벽히 동일한 기능을 이제 기존에 안 됐다가 탭루트를 통해서 이제 되게 만들었어. 근데 비트코인 구조를 안 바꾸고. 이게 비트코인 그 개발자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뛰어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 최신 기술이 적용한 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더리움은 안에 각종 가라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검증도 안 돼 통과시키는 게 말이 돼?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옵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단 이제 OP의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이제 사후 처리에 사후 검증을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수 효율성은 높은데 이제 그 챌린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후 검증을 하는 그 챌린지 메커니즘 때문에 그 부정확한 트랜잭션 당연히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보안성이 높긴 높아야 되니까. 그거를 보안성을 이제 높게 하려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에론에 더 이게 롤업의 사이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GK 방식은 이 통과할 때 이미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효율화가 끝나서 들어가거든요. 끝나서 이제 던져집니다. 근데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해야 돼. 사후 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롤업 사이즈 이 자체는 더 큽니다. 속도는 빨라도. 롤업을 생성하는 속도는 좀 빠른 편인데 이 자체 사이즈죠, 사이즈. 퍼포먼스는 빠른데 사이즈가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사기 증명,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사후 그 검증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후 검증이잖아. 이미 트랜sit 나갔잖아. 그 다음에 사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좀 그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 사후 검증 로직이 이제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전체 신뢰성이 이제 완전히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어 2 자체가 이제 약간 스캠 코인처럼 이게 코인이라고 한다면 스캠 코인처럼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OP 그 슈퍼체인들 있죠. 옵티미즘 제일 유명한 게 옵티미즘이죠. 슈퍼체인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되게 지금 TVL도 높고 막 왜냐면 빠르니까 디파이도 가격도 싸거든. 디파이 할 때 가격도 싸고 스테이킹 하거나 할 때도 가격도 싸고요. 그 빠르고 넣었다가 리퀴디티 풀 같은 데서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또 이용하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일반 진짜 유저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속도나 여러 효율성이나 여러 것 때문에 근데 걔 자체가 완벽한 그 물론 이제 그 사후 처리 방식 알고리즘이 다 자기들이 다 대단한 개발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 제가 비트코인 디파이를 설명을 할 때 디파이 만약에 그 패깅 알고리즘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걱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걱정을 할 필요 이제 기술적 문제는 없는 일단 방식인데 장단점이 있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 OP 방식 롤업은 디파이에서 많이 씁니다. 디파이. 예. 그래서 디파이로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챌린지 그러니까 디파이는 이미 스테이크를 한 거잖아. 그럼 보통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해서 바로 뺍니까? 그죠? 스테이크는 이미 했으니까 시간 버퍼가 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이루어진 일이니까 디파이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 사후 검증이 1일에서 7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요 사후 검증 기간이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파이 쪽을 많이 합니다. 옵티미스틱 롤업 방식으로. 네, 그죠? 그 다음에 GK는 그때 바로 검증이 완벽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GK를 통과하면요, 무조건 완벽한 보안입니다. 예. 보안이 검증된 이제 트랜잭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높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GK 롤업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멤버십은 GK 롤업보다는 전체 롤업 마켓을 볼게요. 롤업스라고 합니다. 그를. 이것도 GK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GK는 하나의 롤업의 하나기 때문에 옵티미스틱인데 옵티미스틱 롤업은요 딱히 리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트럼도 유명하죠. 아비트럼이랑 옵티미즘 있죠, 여러분. 코인.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이 딱 OP를 모델로 한 프로젝트고요. GK 롤업은 스타크넷 제가 맨날 말씀드린 스타크넷이랑 GK 싱크, 옛날 독일 도이치뱅크랑 같이 협업한다는 그 GK 싱크하고도 루프링 LRC 아시나요? LRC? 코인? 루프링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걔네들이 GK 롤업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GK,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GK 롤업은 그러니까 즉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OP, 옵티미스틱 롤업은 좀 나중에 검증해도 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일단 보내고 나중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GK 롤업은 속도와 보안성도 워낙 좋죠. 근데 옵티미즘 롤업은 구현할 때 단순해. 일단 보내고 나중에 검증하면 되니까. 예, 비용 효율성,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왜냐면 GK는 이걸 할 때 이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여러 가지 이 전기 측면에서 그렇고 이 롤업을 생성하고 그 사이즈 뭐 여러 면에서. 근데 이 옵티미스틱은 이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그 자체가 조금 커질 수는 있는데 그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리고 그게 사후 검증 기간, 챌린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레이지한, 약간 레이지하게 처리해도 되는 일에도 많이 쓰이고, 직계로 즉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템루트 멀티시그 같은 경우도 즉각 쪽이죠. 즉각인데도 빠르고, 신호 소명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멀티시그 여러 다중 서명을 가능하게도 하면서도 빠르면서도 크기도 작으면서도 보안성도 세요. 보안성도 엄청 셉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고요. 이 이더리움 쪽은 이 GK를 기준으로 조금 좀 무거워도 보안성이 완벽하고 또 더구나 프라이버시 템루트에서도 그거를 한 거죠. 템루트에서 다시 그걸 한 거고 그걸 구현한 건데 프라이버시 엠마가 했는지 라이언 올리브가 했는지 노출되지 않는다. 왜냐면 최종 스테이트 루트 하나로 이제 최종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기능이 이제 된다.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은 롤업을 사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멀티시그가 있다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알트들에는 롤업이라는 방식인데 GK 방식과 OP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은 멀티시그가 어차피 신호 설명으로 구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건 딱 한 종류밖에 없는 거고 이더리움 다양한 이런 그 상황에 맞게 그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콜트 포뮬라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데 GK 쪽에 이제 GK 프루프의 두 가지 종류 최근에 쓰이는 것 중에 물론 플렁크도 있지만은 하여튼 요새 3-4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스나크라고 하고 GD 스타크라고 하는 것들의 차이는 뭔지는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혹시 여기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심지어 참고로 GK 스타크죠. GK 스타크를 구현했다고 하는 이제 체인들은 퀀텀 그 저항성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퀀텀이 나오면 비트가 깨지고 무가 깨지고 은행이 깨지고 그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기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여러분 GK 스타크도 퀀텀 레지스터가 되는데 이 비트코인 재단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퀀텀이라고 하는 건요, 약간 포드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스나크는 안 되긴 해. 옛날 스나크가 좀 옛날 거고 이게 약간 최신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플렁크 나왔어. 플렁크 나오면 이제 여기는 퀀텀 무조건 돼 이제. 그래서 점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안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미 넣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퀀텀 관련해서는 알아볼 가치도 없어가지고 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퀀텀으로 이게 우리 크립토나 블록체인을 얘기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다 깨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아니어도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이미 퀀텀 그 공식적으로 그 미국 있어요. 암호화 관련한 그 관리를 하는 그 관리체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이미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이미 연구가 들어가서 이미 구현이 되고 이미 코인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떡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CS2가 될 뻔한 그 프로젝트 있죠. 걔가 지금 이미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마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그 퀀텀 컴퓨팅이 막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TCS2 캔디데이트 2 후보였던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가 지금 약간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CS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드렸을 겁니다. 아마
회원님들한테는 프로젝트 공유 드렸고, 그게 이제 되게 많아요. 사실 퀀텀만 해도 엄청 코인이 많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 아무튼 그런 게 다 2, 3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다 업그레이드하고 블록체인의 기능을 추가할 때요, 양적 컴퓨터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컴퓨터 코인 하실 때 양적 컴퓨터 그 포드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이상으로 크립토 포뮬러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